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3년 4월 1일 희망이 무르익은 봄날, 모두가 기다리고 염원한 푸른 정원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드디어 오늘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기쁜 날인 만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순천 시민 양성화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바라바바바바바바바 드디어 개장을 했네요.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그리고 오늘 정원 알림이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2013 정원박람회 기억나세요? 튤립이랑 대화도 하고, 관광객들이랑 춤도 추고 다 했어요, 제가 그때. 아, 그래요? 그때랑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10년 후인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다채로워진 정원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그럼 제가 정원 알림이만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갑시다. 하나, 둘, 셋, 출발! 동천 물길을 따라 순천 도심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그린 아일랜드.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잔디로 탈바꿈한 정원 박람회의 상징에서 화려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개장식의 흥을 끌어올리는 스트리트 댄스. 정원 알림이도 순천 시민도 신나게 즐겨봐야겠죠. 축제구만. 대한민국과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필두로 그린 아일랜드에서 꿈의 난문까지 이어진 개장식 퍼레이드. 가슴 벅찬 풍경 너머로 개장식 세리머니가 펼쳐집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드디어 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오는 관람객들. 긴 시간을 기다린 정원박람회인 만큼 첫 번째 입장객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첫 입장객 3명에겐 박람회 전기관권의 깜짝 행운을 선물했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자리에 제가 1위로 입장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외 기빈들이 또 해외 대사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정말 국제 어떤 정원 박람회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떤 손님들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준비하신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첫날 박람회장을 찾아온 관람객은 무려 15만여 명. 10년 전 정원박람회 개장일보다 5배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랜드마크 꿈의 다리는 전 세계 16만여 명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꿈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은 성장했겠죠. 전 이 다리가 생길 때 그때는 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렸죠? 어렸죠. 얼마나 어렸어요. 얼마나 깔끔했는데요. 알았어. 어릴 때 그때 그랬으면 뭐 그랬을 것 같아? 저는 그때도 변함없이 그 아나운서를 그렸을 거예요. 방송하는 저의 모습을. 뭐 이렇네요, 뭐 꿈. 식상해. 왜 식상해, 사람이? 그 누구보다 벅찬 감동으로 오늘을 맞이한 꿈의 다리의 주역들. 10년 전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뿌듯하겠죠.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림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 그림이 여기 있나 봐.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오! 10년 전에 그린 거 맞아요? 네. 아니 지금도 어려 보이는데 잠깐만요. 10년 전에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네, 5살이에요. 어린이집에서 그렸구나.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 닭 그렸었어요. 닭? 뽀뽀대 닭? 무슨 꿈이 닭인가? 뭐지? 저기 동물원 그런 쪽에 닭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때 그거 보고 그냥 그렸었던 것 같아요.
닭을 좋아했구나 그때. 그러니까. 네. 이 친구는요? 저는 토끼를 좋아했어서 토끼한테 줄 당근을 그렸었어요. 아, 귀여워 귀여워. 5살 같네 그때 진짜. 그러니까 지금 꿈의 달에 그림을 그린다면 뭐 하나씩 뭐 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 공부하고 있는 오, 슬퍼. 꿈이 바뀌었어. 순수했는데 바뀌었어. 대학을 꿈꿔 우리 친구는. 동물에서. 저는 수의사 그릴 것 같아요. 아오. 이건 꿈이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꿈이 다리로 이어진다 우리 친구는요. 저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싶어요. 오, 변하기도 하고 발전된 꿈들을 가지고 네. 다시 그 꿈을 담아서 마음속에 그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꿈 다 이루세요. 파이팅! 아 우리 친구들 꿈 보니까 근데 뭔가 약간 공감도 되기도 하고. 아, 귀여워요, 꿈이 그리고. 느껴진다. 강익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오. 와, 이 공간에서 작가님 하게 되면은 이 다리를. 아, 그러니까요. 직접 처음에 10년 전에 오. 10년 전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믿는 게 뭐냐면 종이에 그리면 이루어진다 아이들한테. 네. 마음에 그리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어진다.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진다가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루어진다. 큰 기차 같은 게 길잖아요. 기차에 탄 승객들인데 저도 이제 하나 승객으로서 네. 타고 내리는 건 다르지만은 다 다른 내릴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10년 뒤에 아이들의 내릴 곳,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싶고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응원하고 함께 그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꿈이 정말 많잖아요. 네. 꿈을 담아준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손수당당, 다랑어리 같은 모습 네. 품고 이어주고 안고 그다음에 받쳐주고 또 이어주는 그런 큰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이 꿈의 다리가 정원박람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꿈의 다리를 건너시면서 본인의 꿈을 또 정해보시고 또 이루었던 꿈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느끼며 정원에서 누려보는 여유.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화사한 풍경을 마음 깊이 담아봅니다. 순천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고 잘 꾸며놔가지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고 좋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박람회 준비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랑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 것 같습니다. 활기찬 정원의 낮이 저물고 붉은 노을의 시간을 지나 낮보다 아름다운 정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 화려한 색으로 갈아입은 정원. 밤의 정원은 환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밤이 무르익은 정원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자, 지금 저녁이 왔는데 네. 잠시 후에 저곳 오천 그린광장 수상무대에서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엄청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대가 수상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여기서 공연이 펼쳐진다고요? 보시면 압니다. 아, 놀라운 무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도 너무 기대되는데. 오천 그린광장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정원박람회 주제 공연 카이로스는 준비 기간만 8개월이 걸린 판타지 코믹 어드벤처물인데요. 미디어 아트와 실제 캐릭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공연은 흑두루미와 짱뚱어, 농개 등의 어벤져스 군단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순천만 습지를 지키는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살짝 보니까 너무 귀여운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전국 남녀노소, 가족,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해하고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매일 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주제 공연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8시에 오천 그린광장역이 주제 공연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4, 5월에 준비된 공연이 많으니 그때 많이 구경하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정원 박람회장에 오셔서 특별한 날을 함께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7개월 동안의 정원 박람회.
화려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축제가 펼쳐지는 정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싱그러운 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4.3) 75주년을 이틀 앞둔 오후 제주 아트센터에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오랫동안 4.3의 노래를 불러온 민중가수 최상돈 씨입니다. 코로나로 다쳤던 무대, 모두가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오랜만이라서 약간의 그 설렘은 생기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반가운 마음, 반갑기도 하고. 올해 전야제 무대에는 특별히 뮤지컬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선을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 반주부터 배우들과의 호흡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무대가 열릴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희가 이번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부르는 바람, 75년 전에 제주 도민들이 가졌었던 어떤 그런 꿈들을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뜻을 제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도 초대됐는데요. 멀리 광주에서 온 5.18 새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주와 광주는 서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죠. 저희는 5.18 새벽 오케스트라인데 5.18과 4.3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날이 오면 임을 위한 행진곡, 벨라차우, 또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네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네 곡을 관객분들이 들으면서 제주 4.3 운동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4.3 전야제가 열리는 날,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 일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는데요. 3355 아이들 손을 잡은 분들까지 이번 공연에 거는 기대가 잠옷 큰 듯합니다. 금세 빼곡하게 관객들이 찼네요. 첫 무대는 광주 5.18 새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익숙한 선율로 풀어낸 4.3의 아픔. 광주와 제주, 제주와 광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연대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주 4.3은 75년 전 끝난 과거가 아닙니다. 해방된 조국,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외쳤던 함성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꿈입니다. 대금과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무대는 섬세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예전에 제주에 와서 혼자 4.3 유적지들을 좀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가슴속에 담아둔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야제에 제가 참여해서 많은 분들께 이 음악들로 이 제주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담하듯 애절하게 흐르는 선율. 4.3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봅니다. 제가 상업 가수도 아니고 댄스 가수도 아닌데 오늘은 이 노래 중간에 조금 춤을 추겠습니다. 밤에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 들판에 붉게 꽃이 핀다네. 네 마중 나갔던 계집 아이가 타다 붉은 꽃 되었다더라. 무심한 듯 풀어내는 몸짓에 먹먹한 슬픔이 차오릅니다. 상장 뮤지컬 4월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해방된 땅 배워야 한다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을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 뮤지컬 4월은 해방공간에서 젊은 나이에 해방이라고 한 역사적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왜 나만 내려가야 합니까? 넌 꼭 살아서 여기에 별이 된 동무가 있다고 세상에 꼭 말해줘. 워낙에 실제로 이제 이 일을 겪으셨던 유족분들이나 희생자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그런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신다고 들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는 내신디 일주일이 70년이 넘어부런. 너무 슬프고 재밌고 감동받고 뭔가 슬픔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 많이 나더군요. 그 한순간에 일주일이 70년이 됐다. 참 눈물 나네요. 아주 그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삼을 얘기할 수 있는 좀 이제 사사의 문화가 고급화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노래 이런 그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도민들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며 뜨겁게 노래한 4.3 75주년.
4.3 역사 왜곡과 훼손으로 유독 아팠던 올해 더 단단하게 4.3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싸움 이겨 해방된 내 고향 바람 내어 찾아가서 강제로 붙들리 갔다 이가 일본 놈들 밑에 얼마나 욕받는 할머니들 편도니까 반사이 반사이 이래 3번 부르고 바로 출발했잖아요. 돈이 어디 있노? 10원 땡고리도 없는데 강제 노동이잖아요. 사가고 돈 줘야 돼. 이 돈을 왜 안 줘? 뭐 안 주는데? 반송매 옛날에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4살 때 일본 데 갔다 가대. 15세 내가 1945년도 85일 해방되도까지 먹고 내가 일본 땅에 살았잖아요. 일본은 5학년 마치 뭐 육가에 고1지를 가거든. 고1지 때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끌려갔지. 왜 숨어있노? 야 없는데? 지금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안 온다? 지금 낯선 사람 온 줄 안다? 꺼내놔라. 저 남양군도 빨아오도라 하는데 그거는 춥지도 안 하고 반날 더워. 아니 어릴 때는 발이 그리 이민으로 간 거예요. 민으로 가가지고 살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전장을 한 5년 했지 집보다. 비행기가 때리댕기로 만날 피란 댕기고 그리 살다가 군인들 진바람 해주고 그리 길 간 거예요. 강력. 12세 때 일본 후쿠이 기달학교에서 아침 이름을 부르고 나면은 한국 사람을 해서 도시락 가지고 매일매일 보식 공장, 고수 공장으로 데려가서 실타래 만드는 일을 강제로 하였으며 내가 보식 공장에서 하는 일은 한 8시 반쯤 도착해야 되죠. 도착하고 나면 전부 줄을 서가고 이제 추석 부르잖아요. 편도니까 반사이 이래 3번 부르고 바로 출발했잖아요. 그래 해지들까지 담요만들 때 됐고 군인들 감염 있잖아요. 누런 거 문제 푸시푸시하대. 그 배열에 죽었단 말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이 댕기다가 배가 고파서 이 남영 땅에 이 무대에 내리 생긴 게 있더라고. 이만한 게 바다에. 그거를 잡아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씹다가 우리 어머니가 생고를 하나 잡사는가 봐. 그래가 그 독이만 해가지고 그 병원도 없지. 그 질로 지상 빌. 우리나라 제수복부터 하늘서 작품을 갈아입고 매일 폐질 때까지 나갈 때 몸 수색을 하면서 실타래나 가지고 나갈까 싶었어. 갬비실 나오면은요 몸 수색을 하는 게라 진짜 호주 뭐 뺀동아리 다 대다보고 눈이 엄청 많이 우리 붓고 이거는 저때 눈이 펑펑 옵니다 막. 나그 눈이 오도 자고 다 양쪽 다 들어보고 그게 내 제일 막 저는 얼마나 계셨는지. 나는 일하는 까마도 그 몸 소장이 너무 굴욕이 닿아서 진짜 미치겠더라.
해방지고 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뭐 가라고 뭐 그렇게 했지. 그 사돈 살림 가만히 놔도 아무도 못 가라는 게 다 내버리고 왔지. 돈이 어디 있노? 10원 땡골이 없는데 가게 놓더잖아요. 아니 한 번 다 줬지. 돈이 어디 있노? 돈은 무슨 돈? 일본들 그 지금 다 해보고 하나에 앞에 100원 이상 더 못 가고 그러더라. 조선 나왔어도 못 찾았단 말이야. 그래 이제 한번 내가 신문 보니까 강제노동 한 사람 보상금 나온다고 신문에 났대. 그래서 시세히 찾아갔다 이가. 그래 관계는 뭐하고. 왜 사진도 한 장 찍어놓 이라대 시청 지원들이 사진빨 가야 사진 찍지. 사진 찍으면 옛날에 사진 바로 청살이다. 그 군수공장인데 뭘 가라고 내가 속으로 그랬다 아이가. 말은 안 해도 일본 놈들 돈 뭐 그사 뒤에 말 들은 게 그 돈 찾아가 저 질 다 닦아보고 돈 받아 줬다 한대. 줬다 한다 하대. 이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2,000억 원이 되며 이 자금은 모든 힘을 다해 자립경제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매우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강제징용 희생자분들에게 망언해서는 안 돼요. 망발해서는 이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뉴스 나와서 샀대. 뭐 강제동원에 뭐 할머니들도 나오던 뉴스 보니까 나오던. 일본 놈들 밑에 얼마나 욕받는 할머니들. 강제로 붙들리 갔다 이가. 사가고 돈 줘야 돼. 이 돈을 왜 안 줘? 뭐 안 주는데. 돈 받아야 된다. 할머니 살은 사람들은 다 돈 받아야 된다. 에이, 그놈들한테 뭐 무슨 말 하고 그놈 할 말이 있나? 그럼 우리한테 그래 압박했으니 적어도 압박 좀 받으면 되지. 우리한테 그래 독하게 했으니까. 그 애놈들은 뭐그 저 민간이 된 사람 줬는데 정치인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지 뭐. 그 일로 시아빠 시키고 돈 한 푼 안 주고 매일 싫어봐 몸수색을 하고 그게 내 한이 맺히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많이 잊었겠지. 잊었는데 그 너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거를 항상 매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옆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 몰랐지. 할머니들 힘이 없어요. 이 연세 되면 진이 빠져서 못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지 우리는. 이제 그 잡아내가지고 어머니들은 해결 못해요. 이러니. 예. 그 생각이에요.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숲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데요. 울퉁불퉁 제멋대로 자란 가지에서 해마다 싹을 틔우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나무. 나무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동산 수목원으로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중입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와 함께하는 수목 진단 전문가 김홍중 씨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여길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여기가 수목원이거든요. 예, 수목원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서
다양한 나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리로 모셨고요. 마침 또 오니까 미선나무 분화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근데 미선나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전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선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나무고 전국적으로 5개의 자생지를 가지고 있고 충북에 그것도 괴산에 3군데 그다음에 영동에 1곳 이렇게 해서 4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일로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매의 모양이 부채를 닮아 미선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로 봄을 날리는 전령사로 유명하죠. 수목원에서 빠질 수 없는 나무는 바로 소나무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이 소나무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제가 요건 보여드리는 거는 솔잎폭파리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왔어요. 이게 사실은 요거는 갈색으로 변한 거니까 따서 보겠습니다. 따서 보면은 밑에가 둥글죠. 그리고 새로 이제 싱싱한 거를 따보겠습니다. 싱싱한 거는 이렇게 되질 않죠. 이게 뭐냐 그러면 충형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 수종인 소나무가 솔잎폭파리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솔잎의 기생에서 소나무를 해치는 솔잎 혹파리는 80년대 맹위를 떨쳤다고 하죠.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고온이라든가 괴산, 청주 주변에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온 산이 빨갛게 보일 정도로 솔잎 폭파리들이 지금 기승을 떨고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제도 있지만 사실은 산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적 방제예요. 지금은 솔잎 폭파리의 수관 주사라든가 약을 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문가한테 상의하세요. 미동산 수목원에는 멋진 자태를 자랑하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많은 소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소나무들 보이시죠? 예.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솔방울을 안 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소나무들 자연 상태에 가깝게 있는 소나무들은 솔방울들을 많이 달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목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소나무를 봤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솔방울을 많이 달고 있느냐 아니냐야. 솔방울을 많이 달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궁금한 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솔방울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로우니까 빨리 자손을 빨리 많이 번성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나무들은 솔방울을 다는 것보다는 자기 몸집을 키우는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를 우선으로 합니다. 탐스럽게만 보이던 솔방울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솔방울이 많이 달리면 나무는 힘들어하고 생기가 없어지면서 병충해 노출이 심해져 나무의 수세는 더욱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무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무의 건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이게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겉이라고 그러죠. 나무 껍질이 일정하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느냐, 매끄럽고 깨끗하느냐,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가 매끄러우냐, 거칠거칠 갈라지고 찢어진 이제 그런 흉터들이 있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모양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기 소나무를 잠깐 보실까요? 이 소나무 물론 밑에와 위에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친 형태가 보입니다. 거친 형태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나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주고 이 나무가 건강해질 대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겁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지 않게 도와주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먹이와 보금자리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와 숲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12년도에 공립나무병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업무를 받기 시작했어요. 공립나무병원 업무를. 사실은 나무병원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로 전문가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나무 박사, 수목 진단의 1인자로 불린 김홍중 씨가 나무와 사랑에 빠진 건 이때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체계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렇게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 수목 진단과 관련된 공부는 사실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웨어,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느냐, 그 정보를 빨리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죠. 의식 없는 생물과 소통을 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로 김홍중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김홍중 씨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동물들하고 교감하는 것처럼 숲과 나무도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무들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숲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나무를 위해 이제는 나무와 교감하고 소통해보면 어떨까요? 화사한 꽃잎으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 혹시 벚꽃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벚꽃 일본에서 온 나무 아닌가요? 일제 침략기 때 많이 심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벚꽃을 둘러싼 무수한 뜬소문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인의 최애 봄꽃으로 매년 사랑받는 벚꽃. 올해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예상보다 일찍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때를 놓쳐버릴까 꽃놀이 나온 상충객들 덕에 알려진 벚꽃 명소들은 연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벚꽃 보면은 이제 봄이 왔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고, 제가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벚꽃 보면은 기분도 좋고 너무 예쁘고. 잠깐 피었다가 빨리 져버리는 이 소송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벚꽃 날리는 걸 보면 되게 아름답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은 마치 봄날의 눈을 연상케 하죠. 그야말로 소녀 감성을 완벽하게 흔드는 광경입니다. 놓쳤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꽃잎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잘 돼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잡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봄에는 예쁜 꽃, 여름에는 무성한 잎. 병충해와 공해에도 강해서 도시의 가로수로 선호되는 것이 벚나무인데요. 알고 보면 그 품종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 이제 따르면은 한 벚나무 종류가 한 50여 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올벚나무, 삼벚나무, 겹벚나무, 그다음에 수양벚나무 등 한 4-5종류가 이제 자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벚나무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이제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거고, 삼벚나무의 경우에는 꽃하고 잎이 거의 동시에 핍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양벚나무의 경우에는 수양이라는 뜻이 처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알로 처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벚나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조선시대만 해도 벚나무는 고급 목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질긴 껍질은 활의 재료로 쓰이기도 했고요. 현재 거리의 벚나무는 대부분 왕벚나무입니다. 100년 이상 원조 논쟁이 이어진 품종이죠.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고유점이라고 하는 분이 제주 왕벚나무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 일본에서 이제 왕벚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제주 왕벚나무의 기본이 된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에 자생하는 왕벚나무하고 제주도 왕벚나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게 밝혀졌고, 이제 제주도 왕벚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 눈에 잔털이 듬성듬성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자생한다는 왕벚나무는 이제 겨울 눈 잔털이 굉장히 빽빽한 게 이제 특징이에요. 올벚나무를 모계로 임의 교잡을 지킨 것이 일본의 왕벚나무. 제주의 왕벚나무는 자연에서 교잡된 별개의 종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하지만 벚꽃의 진심인 두 나라는 여전히 크고 작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의 원산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식물 주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식물을 연구했던 것도 주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식물 주권을 우리가 이제 확보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물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한 그루의 나무든 풀이든 이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식물 주권과 더불어서 이 한 그루의 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산 왕벚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지와도 같은 이곳 성모당에는 100여 년 전에 심어진 왕벚나무들이 있는데요. 제주를 떠나 대구에 정착한 이 나무. 에밀 타케라는 프랑스 출신 신부와 인연이 깊습니다. 에밀 타케 신부님은 대구에 오시기 전에 제주도에서 약 13년간 선교 활동하셨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면서 수많은 식물들을 채집하시고 표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8년 4월 14일 제주도 북측 600m 지금의 관음사 근처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왕벚나무가 우리나라의 자생종이고 자생지임을 밝힌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임지마다 왕벚나무를 즐겨 심었다는 에밀 타케 신부. 대구는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1911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성모당을 새로 짓게 됩니다. 나무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특히 성모님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이 왕벚나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미소와 아름다움, 그리고 성모의 따뜻함을, 봄 소식을 가장 잘 전해줄 나무가 왕벚나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신부님께서도 100년 전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곳에 심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제들의 쉼터였던 안익사와 우리 왕벚나무의 조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매년 짧은 기간 동안만 즐길 수 있는 절경이라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고자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벚꽃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기품, 아름다움, 또 넉넉함, 여유로움, 이런 것이 딴 벚꽃과 다르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벚꽃은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도 벚꽃이 있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벚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벚꽃 독립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가로수로 심어진 일본산 왕벚나무를 자연스럽게 제주 왕벚나무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 제주 왕벚나무가 제주도에서 자생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여러 그 유전적 다양성이 보존이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원산지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인간의 그 재배, 주로 그 영양 번식이라고 합니다. 클론 번식. 클론 번식에서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아주 그 약해요. 우리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그러니까 원산지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갖춘 이런 나무들이 훨씬 더 좋다고 보이는 거죠. 앞으로도 매년 벚꽃과 함께 피어오를 벚꽃 논쟁. 시민들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냥 예쁜 벚꽃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기원이나 유래 같은 걸 알고 보면 좀 더 예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산 벚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일본 벚꽃들을 좀 없애고 국산 벚꽃들을 많이 심어서 좀 그 예쁘게 핀 꽃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눈앞의 벚꽃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의 풍경은 즐기시면서 우리나라가 고향인 왕벚나무가 있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단둘이 손잡고